Bale and Vinicius had opportunities tonight to make an impact. What did you think of their contributions? I don't like to individualize. I would say that we try to start with a team that could try to give Sonny the same dynamic as that we are used to give it. There is no replacement for Harry, but we tried that with Bale coming into these positions to try to connect with him, and we were not successful. 앞서 들려드린 인터뷰는 무리뉴 감독이 브라이튼전 끝난 직후에 밝힌 내용인데요. 경기 보면서 느꼈던 의문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시작으로 토트넘이 왜 이렇게 졸전을 했는지, 그리고 무리뉴의 토트넘의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브라이튼전에서 토트넘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는 걸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기력, 정말 끔찍했는데요. 새벽 4시 일어나서 브라이튼전 보신 분들 아마 현타 오지 않으셨을까. 입중계 댓글 보니까 알람 못 듣고 못 일어나서 못 본 내가 승자다, 뭐 이렇게 남기신 분도 계신데 아주 뭐 격공하고요. 축구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구마 먹는 그런 기분으로 2시간을 좀 보냈으니까 정말 뭐 답답한 토트넘의 경기, 전술부터 선수들의 기량까지 정말 뭐 답답함 투성이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끔찍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번 패배가 이곳에서만 개인 통산 3연패입니다. 무리뉴 감독. 브라이튼의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3차례 원정을 떠나서 모두 패배를 했으니까 무리뉴 감독 개인 통산 이런 기록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앞서 들려드렸던 인터뷰 내용도 약간 횡설수설입니다. 말하는 내내 표정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무리뉴 감독이 웬만하면 늘 그 여유로운 표정 짓고 농담도 좀 거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브라이튼전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표정,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브라이튼은 지금 리그 17위 하이팀이죠. 그런데 이날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토트넘을 후드려 팼습니다. 이게 단지 부상자들이 많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한테 약점을 간파당해서 정말 얻어맞은 그런 경기였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인 패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터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트넘은 이날 3-4-3 기반의 포맷을 구축을 해서 나왔습니다. 모두들 비니시우스 아니면 손흥민이 원톱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깨고 베르베인에게 원톱 자리를 맡겼던 무리뉴 감독인데요. 물론 제로톱에 가깝게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 3명, 손흥민, 베일, 베르베인이 활발하게 스위칭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베르베인이 중앙에서 움직였던 포맷이었어요.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경기 후에 이제 무리뉴 감독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후반에 비니시우스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정도로 전반전에 이 포맷은 굉장히 이상한 전술로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한 시도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던 인터뷰를 보면 무리뉴 감독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시작할 때 포메이션은 손흥민 선수에게 다이나믹함을 불어넣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마디로 브라이튼 공략 포인트로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을 고민하다가 이런 포맷으로 선발을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빠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득점원이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런 선발 라인업을 짰다고 고백을 한 거죠. 물론 무리뉴 감독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 전략은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고요.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완전히 뭐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과 어떤 커넥션, 연계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말한 가레스 베일은 전반 내내 뭐 손흥민 선수하고 서로 패스를 한 번씩만 주고받았어요. 이게 연계입니까? 완전 따로 노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브라이튼전 패스 매트릭스인데요. 여기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손흥민과 베르베이는 각각 8차례, 5차례 굉장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활발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손흥민하고 베일은 또 손흥민이 반대쪽 풀백인 시소코와도 9차례나 패스를 주고받은 것에 비하면 보이시죠? 베일은 벤 데이비스, 그러니까 손흥민이 반대 풀백하고도 이런 교류를 할 정도로 많이 움직인 반면에 베일 같은 경우는 반대쪽 풀백인 벤 데이비스하고 절반밖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뛰는 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에 도움을 주질 못하면서 결국 베르베인,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베일하고 동선이 겹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만든 그런 베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손흥민하고 연계를 하기는커녕 설렁설렁 뛰면서 앞서 무리뉴 감독이 말한 다이내믹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플레이만 하다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가레스 베일의 부진한 플레이는 현지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기 전에 토트넘 동료였던 이 제이미 오하라, 이분이 지금 이제 그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브라이튼전 경기 도중에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예, 아주 묵직한 그 비판입니다. 아주 묵직해요. 사실 할 뿐이지 이런 류의 평가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의 플레이에서 예전 같은 자유로움, 여기 오하라 씨가 이제 자신감이나 어떤 조용한 오만함 같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강자로서의 그런 아우라,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하는 자의 어떤 여유, 언제든지 슈팅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자신만만함,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껍데기만 남은 선수가 됐다는 오하라의 평가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하라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나 진지하다, 베일임대 재앙이다, 이렇게 쓴 거죠. 뭐 사실 이거는 한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뭐 우리가 볼 때도 베일인데 왜 해왔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리버풀전에서 경기가 안 풀릴 때 무리뉴 감독이 베일이 아니라 라멜라를 먼저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전 선수였던 제이미 레드냅, 그리고 리버풀의 전 감독인 그레이엄 수네스, 이 두 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베일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나라면은 감독실 찾아가서 출전 시간 늘려달라고 따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레스 베일이 의욕도 없고 실력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선수라는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죠. 게다가 지금 수네스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일 31살이다. 나는 31살 때 전성기였다. 베일 지금 가장 잘해야 되는 나이다. 참 베일에 대한 베일 개인에 대한 비판은 좀 미안한데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결국 어쨌거나 무리뉴 감독한테 모든 어떤 책임이 소급이 됩니다. 결국 베일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리뉴 감독이니까요.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선택, 손흥민이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택한 게 베일의 투입, 베르베인 원톱 중앙 이동,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리기까지 무리뉴 감독이 팀을 꾸려왔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번 브라이튼전 패배를 계기로 좀 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날 3백을 쓰면서 무사 시소코를 오른쪽 윙백에 배치를 했죠. 저는 솔직히 뭐 시소코를 뺀 건 뺀 겁니다만 이 은돈벨레를 계속 좀 낮은 위치로 내려가지고 쓰는 것도 좀 아쉬워요. 안 그래도 전방에 지금 크리에이티비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튼 사실 그 리버풀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3백 쓰면서 도어티를 왼쪽으로 빼고 오리에를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둘을 다 빼고 시소코를 오른쪽 윙백으로 냈는데요. 이제 시소코가 이 자리에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팀의 1순위, 2순위 라이트 오리에와 도어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 저는 이 팀 운영의 미숙을 드러내는, 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어티야 뭐 자기가 부진해서 지금 주눅든 상황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만, 오리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단 리버풀전에서 라커룸 토크 중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붙었고, 또 그 경기에서 도어티가 아니라 오리에를 교체를 시키면서 오리에가 여기에 반발해서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났으니까 이번 경기 명단에서 아예 뺀 거 결과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감독은 팀이 항상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오리에가 그렇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일단 안 만들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선수 한 명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경기 사이에 어떻게든 전력 외로는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전 하프타임에 그런 식으로 선수를 빼지 말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또 이렇게 아예 그냥 명단에 제외가 될 정도의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데니로즈, 또 델레알리, 이번에는 오리에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올 정도로 지금 무리뉴 감독이 어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선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브라이튼전 직후에 오리에 언급됐던 인터뷰 부분 좀 보여드릴게요. Can I just ask you, Serge Aurier wasn't in your squad today. Can I ask whether that was in relation to a possible reaction to substitution the other day? It's a technical decision, and I'm happy with the decision because Musa played very well. It was your decision, though.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딱 봐도 하프타임 하극상 때문에 뺀 거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 아예 답변을 회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뭐냔 말이죠. 아니, 유럽 챔피언 2번이나 올랐던 명장인데 왜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수습하기는커녕 갈등을 좀 조장하냔 말입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라커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위기 메이커들을 연달아서 지금 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델레알리도 그렇고 오리에도 그렇고 굉장히 동료들과 관계가 좋고 분위기를 이끄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하고 계속 지금 연달아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팀 내 분위기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해리 케인이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해야겠다는 전술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위한 전술적인 방안에 허점이 있고 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이거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 무리뉴 감독 책임이죠. 경기 후에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할 때 표정이나 태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브라이튼이 더 잘한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저는 토트넘이 이거 좀 오래 가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무리뉴는 무리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경력의 감독이 정말 여기까지일지,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반전을 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팀 내 분위기 다시 휘어잡으면서 선수들을 카리스마 있게 다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토트넘에 대한 우리가 좀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또 누구 하나 희생양 삼아가지고 조지고 넘어간다면 저는 그걸로 끝장이라고 보고요. 자, 가레스 베일은 이대로 망가질 채 시즌을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든 베일을 좀 멱살 잡고 끌고 갈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골 행진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묘한을 무리뉴 감독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일 새벽에 있을 첼시전, 새로운 투헬 감독과의 맞대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흔들리는 무리뉴 사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중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토트넘 경기 보는 게 정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TV, 저는 전우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